잘 들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오랜만에 단체장 여러분들 보니까 반가우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그리고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그 반가운 마음으로 당부의 말씀을 담아서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이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단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열입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8월 15일 국민임명식에서 국민주권정부는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민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선언하에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삼아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의 3대 국정 원칙 아래 5대 국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약 5개월 동안 정부는 공소청, 중수청 신설 추진, 경찰국 폐지 등 신뢰받는 형사사법체계의 구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기업하기 나은 환경에 기여하였고 코스피도 최초로 4,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민생 회복을 위해 전 국민 소비 쿠폰을 지급했으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안전한 국민의 일상을 위해 노동안전종합대책, 임금체불 근절대책 등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러한 국정의 성공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의 혁신과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국정의 돈만자로서 지방정부가 국가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 균형성장, 지방우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균형성장의 거점이 세종에서 주재하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확실한 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치분권, 균형성장 정책을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이라는 위상에 맞게 주민주권 지방정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고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제3차 지방일괄 이양법 마련과 함께 필수 현장 인력을 보강하는 등 기초정부의 역량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 등 재정 분권도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연대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단체장님 대부분은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10% 남짓한 면적의 수도권에 절반의 국민이 계시며 GRDP 격차는 확대 추세입니다. 100대 기업 본사의 80%는 수도권에 있습니다. 정부는 공고한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5국 3특 초광역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소외되지 않도록 인구 감소 지역을 합리적으로 재지정하고 접경지역, 섬, 군, 특수지역도 빠짐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급을 확대 개편하고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기초지방정부 간 연계 협력을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행정체제 개편까지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자치분권 균형성장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부터 아동수당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을 특별, 우대, 일반 지역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금을 인상하고 물량을 확대하는 등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차등 지원 모델을 마련해 지방 우대 사업을 제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지특회계 포괄보조 규모를 전년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지특회계 예산 편성 시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사전조정권을 강화하여 비수도권의 예산이 효과적으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균형성장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이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 체계적으로 평가해 나가겠습니다. 헌법 제123조 2항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생존을 위한 자치분권, 균형성장 정책이 선택이 아닌 헌법상 책무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의 정책 건의를 듣고 또 정부 부처 답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의 중지를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표, 군수 대표, 구청장 대표 한 분씩을 선정을 해서 말씀을 먼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김창규 제천시장님이 먼저 건의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장 김창규입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천에서 2시간 걸려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오면서 보이는 그 차창밖에 가을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다 담아서 대통령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쪼록 국정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 시간을 내셔서 그 만추의 아름다움을 한번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업무상의 첫 번째 건의사항은 방금 주재하신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과 관련돼서입니다. 현재 저희는 시장군수협의회장 1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6개 시군구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 대표를 4명으로 늘려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회장 1명에 더해서 시장 대표 1명, 군수 대표 1명, 구청장 대표 1명 해서 4명을 늘려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은 기준인건비 제도에 따른 페널티 부과 문제입니다. 지자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 운영하면은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의 인력 운영에 있어서 과도한 경직성을 초래하고 지방정부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다양해지고 있고 또 고도의 높은 수준의 그 행정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력의 신축성 있는 대응이 필요한데 물론 그 페널티 제도의 취지도 이해 못한 바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에 대해서 포함해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부 부처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기준 인건비제 관련입니다. 아무래도 행안부 장관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디 계실까요? 자, 이거를 무슨 국정감사하듯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제안을 받고 또 하실 말씀을 하시고요. 추후에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해야지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면 어떡합니까? 일단 얘기들 다 들어보고 네, 하신 알겠습니다. 말씀 나중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의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시까지 지금이 42분이 됐는데요. 1시까지 이 시간을 좀 갖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압축해서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택 광주 동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입니다. 먼저 에이펙 총회 성공적 개최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신 대통령님께 깊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자치구의 재정 현실과 제도 개선에 대해서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국무조정실장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율이 상향이 되더라도 자치구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1988년 지방교부세법 전면 개정 시에 자치구는 특별시, 직할시에 합산하여 배부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때는 관선시대였습니다. 1995년 이후에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했음에도 지금 현재 그런
과거의 제도적 구조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시군의 경우는 1차적으로 보통교부세, 2차적으로 광역의 조정교부금으로 이중 보완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대도시의 자치구는 광역시의 재원조정 교부금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단순한 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광주의 한 인근 6만의 구는 약 3,300억 정도의 의존 지원을 받고 있고 인구 40만이 넘는 자치구는 1,300억 정도를 받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치구의 대부분의 재원은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는데 굉장히 취약한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부자 감세로 인해서 부동산 교부세가 최근 약 45% 정도가 시군구 전부 다 감소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40억 정도입니다. 특히 이제 그건 자치구에는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비율이 자치구가 62%고 시가 40%, 군이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정 자주도는 자치구가 37% 정도 되고 시가 55% 그리고 군이 57% 정도 됩니다. 반면에 주민들의 행정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래된 도시에 대한 정비, 문화, 교육, 복지 등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의 세입 구조는 약해지고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님께서 지방 교부세율의 상향과 함께 자치구가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치구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